안녕하세요.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혹시라도 저번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흉터 치료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기 때문에 먼저 1탄을 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쪽에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1편에서 알아본 여드름 흉터 중 박스카 형태를 치료하는 방법에 이어서 롤링성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롤링성 흉터는 조금 이제 울렁울렁한 느낌이다 라고 해서 롤링성 흉터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론상으로는 2mm 이상의 흉터에서 밑부분이 조금 좁은 형태를 말하기는 해요. 이런 롤링성 흉터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딱 있다기보다는 여러 흉터가 모여서 울렁울렁하게 보이는 형태를 말하고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울렁울렁하게 피부가 보이며 페인 부분은 울렁하게 패여 있고 오히려 그 옆부분은 좀 피부가 뭉쳐져 있는 형태로 좀 보이실 거예요. 처음부터 롤링성 흉터로 생기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박피성 레이저나 박피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롤링성 흉터로 좀 바뀐 경우들도 좀 왕왕 존재해요. 이런 흉터의 경우는 박스카 흉터와는 다르게 흉터벽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롤링성 흉터를 치료할 때의 포인트는 우선 흉터 벽보다는 흉터 바닥면의 비정상적인 콜라겐 조직을 강하게 좀 제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흉터의 크기가 대부분 좀 크기 때문에 새살을 만들도록 충분한 양의 재생물질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페인 부분 옆에 있는 뭉쳐진 부분의 피부를 조금 풀어줘야 마지막에 피부가 훨씬 좀 매끄러워져 보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흉터를 채우기 위해 흉터벽보다는 흉터 아래 유착을 강하게 끊어주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재생물질이 들어가서 페인 부분을 올려주게끔 도와주는 게 2단계. 그 다음에 페인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흉터 옆 뭉친 피부를 풀어주는 게 3단계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걸쳐야 롤링성 흉터가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별에 대해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얘기 드린 1단계에 해당하는 시술은 이제 피코프락셀, 새살침, 서브시전 등이 있어요. 롤링성 흉터는 흉터벽을 제거하는 시술보다는 흉터 아래쪽의 유착을 끊어주는 시술이 필요한 흉터의 모양이라서 흉터 아래에 LIOB를 만들어 비정상적인 콜라겐 조직을 제거하는 피코프락셀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흉터 아래에 침이나 니들이 들어가서 유착 조직을 끊어주는 새살침 또는 서브시전이 필요한 형태의 흉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울렁울렁한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흉터의 크기가 또 큰 경우가 많아서 흉터 아래 유착을 조금 일반적인 다른 흉터 모양보다는 좀 강하게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에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를 만약에 쓴다라고 할 경우는 강도를 조금 강하게 써야 될 경우가 많고 아니면 스태킹을 여러 번 해서 조금 많이 자극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새살침도 롤링성 흉터의 시술을 할 경우는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침으로 또 강한 자극을 통하여 유착을 좀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서브시전 같은 경우는 서브시전의 특성상 무조건 굵은 니드로 거의 강하게 박리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흉터 모양에는 흉터벽을 자극할 수가 없어서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롤링성 흉터의 경우에는 효과가 꽤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에서 흉터 아래 유착을 끊음과 동시에 재생 물질이 좀 들어가줘야 페인 여드름 흉터의 새살이 차오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위에서 말한 2단계 순서인 재생물질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물질로는 리쥬란, 주베룩 등의 스킨 부스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재생약침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재생물질인 혈액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흉터의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 재생물질을 많이 넣어서 볼륨 이펙트를 좀 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점도가 있는 재생물질을 넣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생물질이 좀 넓게 퍼져서 차 있어야 새살이 좀 잘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에는 주로 주베룩보다는 롤링성 흉터에는 주베룩 볼륨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리쥬란을 사용할 경우에는 흉터마다 우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용량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또한 새살침을 할 경우에도 시술 시 공간을 많이 방리해서 혈액을 조금 더 많이 차게 만드는 시술 기법이 좀 필요하고요. 혹시나 이게 조금 힘든 경우나 아니면 유착이 좀 강한 경우라면 재생약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1, 2단계를 좀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서 새살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면 이제 흉터 옆부분에 뭉쳐진 피부 조직을 좀 풀어줘야지 전체적으로 흉터가 좀 더 스무스해져 보이는데요. 2단계가 이제 3단계며 3단계에 이제 조금 효과적인 시술들로는 고주파 침이라고 불리는 RF 니들들이나 아니면 오프스 레가토 등의 고주파 롤러 침 아니면 비바 피성 레이저인 어뷸 글라스 레이저 등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피부 조직에 뭉침이 많은 편이 아니고 깊지 않다면 오프스나 레가토 같은 고주파 롤러로도 충분히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나 만약에 피부 조직의 뭉침이 많이 좀 단단하거나 깊이까지의 뭉쳐짐이 있다면은 RF 니들을 좀 깊게 사용하거나 어뷸 글라스 레이저를 사용해야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링성 흉터에서는 박픽성 레이저는 오히려 이제 피부만 좀 예민하게 만들고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전부 거쳐야 롤링성 흉터를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드럽게 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 중에 롤링성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영상 끝에 정리된 표를 한번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시술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한번 더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여드름 흉터 중에 치료가 조금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모공성 흉터, 즉 아이스픽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